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번 시간 6회 기출문제의 데이터베이스 일반 시간이 되겠고요. 41번부터 60번까지 문제풀이를 할 건데요. 파트 2 기출문제에서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자, 41번부터 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에서 필드마다 한영키를 사용하지 않고도 데이터 입력 시의 한글이나 영문 입력 상태를 정할 수 있는 속성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되겠다. 그쵸? 41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IME 모드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데이터 입력 시에 한글이나 영문자 등의 입력 상태를 지정하는 속성이 됩니다. 즉, 처음에 입력할 때 입력 모드라고 하면 처음에 입력할 때 한글 먼저 입력될지 영문자 먼저 입력될지와 같은 입력 모드를 지정하는 속성이 IME 모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되겠다. 그쵸? 네, 다음으로 4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테이블의 조회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조회 속성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조회는 사용자가 값을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콤보 상자나 목록 상자를 통해서 값을 선택하도록 사용자에게 하는 속성이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속성이 되겠다. 그쵸? 자, 조회 속성 저희가 파트 1에서 보았었는데 보기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속성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직접 값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겠다. 그쵸? 보기 1번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조회 열에서 다른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값을 조회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조회 속성을 설정할 때 행원본 유형이라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목록의 행원본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테이블이나 쿼리, 값 목록에서 조회 속성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보기 2번 내용 보면 다른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값을 조회하도록 설정할 수 있겠다. 그쵸? 테이블 쿼리를 선택해서 보기 2번의 내용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 3번입니다. 원하는 값을 직접 입력하여 조회 목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다. 그쵸? 이때는 행원본 유형을 값 목록을 선택한 다음에 원하는 값을 직접 입력하여 목록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조회 목록으로 표시할 열의 개수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열 개수 속성에 보면 표시되는 열의 개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의 개수를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4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열의 개수는 열 개수에서 표시되는 열의 개수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기 4번의 내용은 전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으로 4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특정 필드의 입력 마스크를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하네요. 이때 입력 가능한 데이터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용자 서식 기호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해당 문제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필수를 외우는 팁 중에 올라라고 했어요. 그쵸? 자, 문제에 제시된 입력 마스크를 보게 되면 5자가 됩니다. 그쵸? 5자가 되는데요. 보기에 제시된 글자들도 다 5개로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해당 부분에서 필수도 있고 선택이 있는데 5자 모두 활용을 해서 값을 입력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LA09 샵에서 L 같은 경우에는 한글이나 영문자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글 영문자 아닌 보기를 제거해 볼게요. 보기 1번의 숫자는 올 수 없겠다. 그쵸? 그래서 보기 1번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A를 보게 되면 한글 영문자 숫자가 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에 한글 영문자 숫자 중 안 들어있는 것을 제외하게 되면 보기 2번, 3번, 4번 다 만족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0은 숫자다, 그쵸? 세 번째가 숫자가 아닌 것을 제외하게 되면 보기 4번이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보기 4번도 제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9는 숫자입니다. 그쵸? 네 번째 숫자, 다 숫자고요. 마지막으로 샵도 숫자예요. 자, 마지막에 숫자가 있는 보기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보기 3번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문자가 나오므로 보기 3번도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문제도 시험에 나오면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간단하게 리뷰하고 다음 문제 바로 볼게요. 자, 숫자 0, 9 샵이 있고요. 한글 영문자 L 물음표, 한글 영문자 숫자는 A와
소문자 A가 있고요. 모든 문자 공백은 &와 C로 모든 문자나 공백을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필수는 올라라고 했어요. 자, 해당 부분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해당 기호는 대문자로 변환하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자, 앞쪽이 크다, 그쵸? 자, 그래서 대문자로 변환하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해당 기호는 앞쪽이 작습니다. 그래서 소문자로 변환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4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하위 보고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하위 보고서 해당 부분도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했었습니다. 그쵸?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1대 다 관계에 있는 테이블이나 쿼리를 효과적으로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주 보고서와 하위 보고서는 관련된 필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 보고서가 주 보고서라고 하고요. 주 보고서 안에 특정 보고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해당 보고서가 하위 보고서가 되겠다. 그쵸? 이때 주 보고서와 하위 보고서는 관련된 필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하위 보고서에는 주 보고서의 현재 레코드와 관련된 레코드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 쿼리, 폼 또는 다른 보고서를 이용하여 하위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요. 사용할 수 있는 보고서의 개수에 제한이 없고 하위 보고서를 7개 수준까지 중첩시킬 수 있습니다. 즉 하위 보고서 안에 또 다른 하위 보고서 이런 식으로 해서 중첩은 7개 수준까지 가능하고요. 주보고서와 하위보고서 모두 그룹화 및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들 파트 1에서 봤던 내용이니까 당연히 기억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보기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하위보고서를 통해 기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강한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 설명 맞는 설명이 되겠다. 그쵸? 자, 예를 들어서 기본 보고서에, 즉 주보고서에 어떤 레코드가 있고요. 해당 레코드와 관련된 하위 보고서의 내용이 포함된다면 보강한 보고서라고 볼 수 있겠다. 그쵸? 보기 1번 설명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 디자인 보기 화면에서 삽입된 하위 보고서의 크기를 조절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 설명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주보고서, 즉 기본 보고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해당 주 보고서의 디자인 보기 화면에서 하위 보고서를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보기에서 해당 하위 보고서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보기 2번의 설명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4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 3번입니다. 1대 다 관계에 있는 테이블이나 쿼리를 효과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 당연히 맞는 설명이겠다. 그쵸? 보기 4번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 보고서의 개수에 제한이 없으나 합의 보고서를 중첩하는 경우 7개까지 중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 내용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의 보고서 관련 문제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틀리면 안 됩니다. 자, 4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디자인 보기에서 당연히 하위 보고서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4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4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코드를 기본 키로 하는 부서 테이블과 자, 부서 테이블이 있나 보네요. 부서 테이블 안에 부서 코드 필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부서 코드 필드는 기본 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코드를 포함한 사원 정보가 있는 사원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자, 사원 테이블도 있는 것 같네요. 사원 테이블 안에 부서 코드 필드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관계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한 부서에는 여러 명의 사원이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두 테이블 간의 관계는 1대 다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45번 문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45번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45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4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다. 그쵸?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설정하면 사원 테이블에 입력하는 사원의 부서 코드는 즉 해당 사원 테이블에 입력하는 부서 코드는 기본 테이블, 즉 부서 테이블에 존재해야지 되겠죠. 이러한 점이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가 되기 때문에 4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관계 설정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두 테이블 간의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약 규칙이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가 됩니다. 자, 보기 1번 내용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부속 코드가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어떤 여러 사원들이 있을 텐데요. 해당 사원들의 부속 코드 값이 A나 B나 또 A도 있을 수 있겠고요. C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가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사원 테이블에서 부서 코드에 D라는 부서 코드 값을 가질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기본 테이블에 있는 부서 코드 값만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A, B, A, C와 같은 부서 코드 값이 상대 테이블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 C의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겠다. 그쵸? C라는 레코드를 삭제하게 되면 상대 테이블에 C의 값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할 수 없어요. 이러한 특성이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에 관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저희가 파트 1에서 충분히 학습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4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보기 2번 내용만 한번 볼게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설정하면 사원 테이블에서 부서 코드를 수정하는 경우에 부서 테이블의 해당 부서 코드도 자동으로 수정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유사한 속성이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가 되겠는데요. 해당 부분은 잘못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기본 테이블의 값이 바뀔 때 상대 테이블의 값도 바뀐다는 속성이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부분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설정하게 되면 사원 테이블이 아니라 부서 테이블에서 특정 값이 수정되는 경우 상대 테이블인 사원 테이블의 해당 부서 코드도 수정된다고 해야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도 당연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4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4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VBA 코드를 실행했을 때 메시지 박스에 표시되는 값을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우선 dim이라고 하면 정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변수를 정의한다는 건데요. i라는 변수를 정의한다고 합니다. as integer는 정수로 정의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num이라고 하는 변수를 정의한다고 하네요. 동일하게 인티저로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정수로 정의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초기값을 설정 안 했는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0이 할당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포문이 있습니다. 포문, 반복문이 되는데요.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할게요. i는 0에서부터 7까지 스텝 2라고 하면 2씩 증가하면서 반복하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우선 i가 0일 때를 보게 되면 num에 num 플러스 i를 대입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0 더하기 0이니까 그대로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0에서 2를 증가하는 거예요. 스텝 2가 있기 때문에 2가 증가되게 되고요. 그리고 num 값은 num 더하기 i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2가 입력이 되는 거죠. 해당 부분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i가 2가 증가되게 됩니다. 4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num 값이 현재 2고요. i 값이 4기 때문에 2 더하기 4 하면 6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서 스텝 2, 이만큼 증가하는데요. 그럼 6이 됩니다. 자, num 값이 현재 6이고요. i 값이 6이니까 6 더하기 6을 하게 되면 num 값에 12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위로 올라가는데요. 2가 증가하게 되면 이번엔 i가 8인데요. 2, 7이잖아요. 7까지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메시지 박스를 띄우라는 건데요. num의 값을 문자 형태로 띄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때 값은 12가 되겠다. 그쵸? 따라서 46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 어렵지 않다. 그쵸? 4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매크로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했던 내용인데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매크로 같은 경우에 액세스의 매크로 함수를 이용해서 즉 액세스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매크로 함수가 있습니다. 해당 매크로 함수를 이용해서 액세스 작업을 자동화하는 기능이 매크로가 되겠고요. 하나의 매크로 안에 여러 개의 매크로 함수 포함할 수 있고요. 하나의 매크로에 여러 개의 하위 매크로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 당연히 기억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47번 문제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매크로는 작업을 자동화하고 맞는 설명이다. 그쵸? 폼 보고서 및 컨트롤에 기능을 추가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라고 하는데요. 보기 1번 설명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액세스에서 매크로를 사용할 때요. 자, 매크로 개체를 매크로 함수를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폼이나 보고서가 있는데요. 폼이나 보고서의 특정 컨트롤에 해당 매크로를 지정해서 특정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지정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이러한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따라서 보기 1번 설명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특정 조건이 참일 때만 매크로 함수를 실행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특정 조건이 참일 때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해당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더블 클릭했을 때 아니면 뭐 포커스를 가질 때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매크로를 실행하도록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가 특정 조건이 참일 때 지정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는 거죠. 따라서 보기 2번 설명 맞는 설명이 되어 있고요. 보기 3번입니다. 하나의 매크로에는 하나의 매크로 함수만 포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4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하나의 매크로에 여러 개의 매크로 함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보기 4번입니다. 매크로를 컨트롤의 이벤트 속성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4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주로 이벤트 속성에 포함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자, 오른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릭했을 때 지정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이런 부분도 다 이벤트 속성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4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매크로에 여러 개의 매크로 함수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4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4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의 3단계 구조 중 하나로 데이터베이스 전체의 논리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스키마를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스키마라고 하면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스키마, 그리 어렵지 않은 개념인데요. 아래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48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스키마라고 하면 어떤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전반적인 구조를 기술한 것을 스키마라고 해요. 자, 스키마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외부 스키마고요. 두 번째가 개념 스키마, 세 번째가 내부 스키마가 있습니다. 외부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구조, 즉 스키마를 외부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념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구조를 개념 스키마라고 하고요. 내부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의 내부적인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인 구조를 내부 스키마라고 합니다. 자, 스키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8번 문제 보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3단계 구조 중 하나로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논리적인 구조라고 하잖아요. 논리적인 구조라고 하면 개념 스키마가 되겠다. 그쵸? 개념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구조를 기술한 것이 되고요. 따라서 4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스키마라고 하면 구조가 되고요. 스키마에 외부 스키마가 있고요. 개념 스키마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 스키마가 있습니다. 외부 스키마는 사용자 입장, 개념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구조고요. 내부 스키마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4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구조를 기술하는 것은 개념 스키마에 관한 설명이 되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4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정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정규화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자, 우선은 정규화를 보기 전에 이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학습했는데요. 정규화를 거치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 내에 데이터들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어떤 조작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이상이라고 합니다. 정규화는 이러한 이상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죠. 정교화는 속성들 사이의 종속성을 제거해가는 과정인데요. 이러한 과정이 이상 문제를 제거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정교화를 수행하게 되면 중복이 최소화되지만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교화 단계가 높아질수록 만족시켜야 할 제약 조건이 늘어나고 이상 문제는 줄어들게 됩니다. 자, 아무튼 49번 문제는 정교화에 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보기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테이블에 너무 많은 정보를 포함해서 발생하는 이상현상을 제거한다고 하는데요. 이상현상을 제거하는 것이 정교화가 된다. 그쵸? 보기 1번 설명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정교화를 실행하면 모든 테이블의 필드 수가 동일해진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 설명 전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교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테이블의 필드 수가 동일해진다는 것은 전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즉 어떻게 필드 수가 될지는 전혀 무관해요. 자, 4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 되겠고요. 보기 3번입니다. 정규화를 실행하면 테이블이 나누어져서 최종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점 때문에 정규화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보기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4번입니다. 정규화를 실행하는 목적 중 하나는 데이터 중복의 최소화라고 하는데요. 보기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규화를 해서 데이터 중복의 최소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규화를 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중복의 최소화가 됨으로써 이상 현상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49번 문제도 시험에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4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규화를 실행한다고 테이블의 필드 수가 동일해지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4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5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우선 50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데요. 제가 우측 하단에 보면 액세스 화면을 캡처를 하나 해두었습니다. 자, 액세스에 들어가게 되면 리본 메뉴 상단에 만들기 탭이 있고요. 만들기 탭에서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그쵸? 해당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보고서 탭을 클릭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보고서 디자인, 새 보고서, 보고서 마법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기 1번에 보면 보고서 도구는 해당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보고서 디자인 같은 경우는 해당 부분이 되겠다. 그쵸? 그리고 새 보고서 같은 경우에 해당 부분을 클릭해서 만드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액세스의 데이터 도구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5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액세스 내에 데이터 도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5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5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고서의 각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입니다. 보고서 바닥글 영역에는 로고, 보고서 제목, 날짜 등을 삽입하며 보고서의 모든 페이지에 출력된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부터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자, 5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저희가 보고서 구성하는 각 영역에 대해서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고요. 해당 부분도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보고서 머리글이 있고요. 보고서 바닥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룹 머리글, 그룹 바닥글, 본문이 있었다. 그쵸? 해당 부분 각 영역의 특징들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보기 1번의 내용, 보고서 바닥글에 로고, 보고서 제목, 날짜 등을 삽입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로고나 보고서 제목, 날짜 같은 경우에 보고서 바닥글보다는 보고서 머리글에 넣는 경우가 많기는 하겠다. 그쵸? 하지만 해당 부분만 보고 잘못된 보기라고 100%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고서 바닥글에도 넣을 수 있기는 있으니까 해당 부분을 완전 잘못된 보기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보고서의 모든 페이지에 출력된다는 것은 전혀 잘못된 보기다. 그쵸? 보고서 머리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한 번 표시가 되고요. 보고서 바닥글은 하단에 한 번만 표시가 돼요. 모든 페이지에 출력되는 것은 페이지 머리글이나 페이지 바닥글에 관한 설명이 되겠다. 그쵸? 따라서 5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보기도 한번 볼게요. 보기 2번입니다. 페이지 머리글 영역에는 열 제목 등을 삽입하며 모든 페이지의 메뉴에 출력된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 맞는 설명이 되겠다. 그쵸? 특정 필드의 제목을 삽입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페이지 머리글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되므로 필드에 대한 제목들, 자, 각 필드에 대한 제목들을 표시하게 되고요. 그러면 페이지 머리글은 매 페이지마다 반복이 되므로 필드 제목이 매 페이지마다 출력이 되겠다. 그쵸? 이러한 점들 때문에 열 제목, 필드 제목 등을 삽입하고요. 그리고 모든 페이지 위에 출력된다는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기 3번입니다. 그룹 머리글, 바닥글 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그룹별 이름이나 요약 정보 등을 삽입한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도 당연히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기 4번, 본문 영역은 실제 데이터가 출력되는 부분이라는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다. 그쵸? 자, 따라서 5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보고서의 몇 페이지에 출력되는 것은 페이지 머리글과 페이지 바닥글에 관한 설명이 되므로 보기 1번의 내용, 해당 부분 전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5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고서에서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는 컨트롤 원본과 그 표시 결과가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현재 페이지가 1페이지고요. 전체 페이지는 5페이지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페이지 표시하는 거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했었습니다. 그쵸? 대괄호 안에 페이지를 적게 되면 현재 페이지 번호가 출력되고요. 대괄호 안에 페이지스라고 적게 되면 전체 페이지 번호가 출력이 됩니다. 자, 해당 내용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라고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문자 데이터로 페이지가 출력이 될 거고요. 앰퍼샌드는 연결 연산자, 현재 페이지 1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앰퍼샌드로 슬래시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페이지스 전체 페이지가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보기 1번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보기 2번 현재 페이지 1이 나오고요. 뒤에 페이지가 같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보기 2번도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보기 3번입니다. 현재 페이지 나오고요. 보기 3번 잘못되었겠네요. 자, 그리고 앰퍼샌드로 슬래시를 연결합니다. 전체 페이지 번호 5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문자로 페이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보기 3번도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5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페이지라고 하면 현재 페이지 번호인 1이 나오게 되고요. 포맷은 형식을 설정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이러한 형태로 출력하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0 같은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은 0도 출력이 되겠다. 그쵸? 따라서 0, 1과 같은 형태로 해서 출력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5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시험에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되겠다. 그쵸? 네, 다음으로 5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쿼리의 디자인 보기라고 하네요. 다음 중 아래 쿼리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해당 문제 저희가 파트 1에서 풀었던 문제니까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3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데요. 한번 같이 풀이를 해볼게요. 2018년 전에 입학하여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이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조건을 보게 되면 컴퓨터 공학이 있고요. 2018년 전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쵸? 자, 조건을 같은 행에 적게 되면 AND 조건이 되겠고요. 다른 행에 적으면 OR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쿼리 디자인 보기 화면을 보게 되면 아래쪽에 또는 이라고 친절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해당 화면에는 해당 부분을 주어지지 않았네요. 아무튼 저희는 해당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AND는 같은 줄에 적게 되면 AND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전에 입학하여 라는 것은 AND 조건이 되겠다. 그쵸? 해당 조건 1과 해당 조건 2를 AND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도 학생들의 이름과 전공 표시라고 하는데요. 이름과 전공은 표시를 하되 입학연도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시험에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5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셀렉트 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절에는 셀렉트 문에 나열된 필드를 포함하는 테이블이나 쿼리를 지정한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 맞는 설명이 되겠다. 그쵸? 자, 처음에 셀렉트가 나옵니다. 셀렉트 뒤에 표시할 필드 이름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프롬 뒤에 테이블이나 쿼리를 지정해주게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보기 1번에서 이야기하는 셀렉트 문에 나열된 필드를 포함하는 테이블이나 쿼리를 프롬절 뒤에 지정한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2번입니다. 검색 결과에 중복된 레코드를 없애기 위해서는 디스팅트 조건자를 사용하면 된다. 그쵸? 보기 2번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해당 부분 저희가 다 파트 1에서 학습했던 내용이에요. 자,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기 3번입니다. as문은 필드 이름이나 테이블 이름에 별명을 지정할 때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을 count 함수에 의해서 계산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해당 계산한 필드 이름을 as를 통해서 개수와 같은 형태로 출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개수라는 필드명으로 출력할 때 별명을 지정할 때 사용한다는 설명,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그룹 바이 문으로 레코드를 결합한 후에 웨어절을 사용하면 그룹화된 레코드 중 웨어절의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레코드가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보기 4번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SQL 구문 그룹에 관해서 파트 1에서 학습했는데요. select from where절이 있고요. group by는 그룹화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group by절 뒤에 나오는 필드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룹을 설정하게 되고요. 그룹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having절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의 내용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 바이 문으로 레코드를 결합한 후에 웨어절을 사용한다는 것부터 말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웨어절이 먼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룹 바이, 그룹화를 진행하고 그룹에 대한 조건을 체크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54번의 보기 4번 내용은 전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룹화에 대한 조건을 적용할 때 해빙절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보기 4번 내용 전혀 잘못된 내용이 됩니다. 자, 5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5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분할 표시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분할 표시폼 해당 부분도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했는데요. 분할 표시폼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서 폼 분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쵸? 폼 분할을 통해서 분할 표시폼을 만들게 되는데요. 분할 표시폼 같은 경우에 하나의 폼에서 폼 보기와 데이터 시트 보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폼이 분할 표시폼이 되고요. 이러한 분할 표시폼을 생성하는 것이 폼 분할이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형태는 두 가지 형태라고 하면 폼 보기와 데이터 시트 보기가 되겠다. 그쵸? 하나의 원본 데이터를 사용함으로 동기화가 됩니다. 따라서 폼 보기나 데이터 시트 보기 한쪽에서 어떤 데이터를 수정하게 되면 동기화가 되므로 당연히 반영이 되겠다. 그쵸? 분할 표시폼 방향 속성을 이용하여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를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도 당연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보기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분할된 화면에서 데이터를 폼 보기와 데이터 시트 보기로 동시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설명이 되겠다. 그쵸? 그리고 보기 2번입니다. 폼의 두 보기 중 하나에서 필드를 선택하면 다른 보기에서도 동일한 필드가 선택된다는 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보기 상태는 동기화가 되므로 보기 2번 내용도 당연히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기 3번입니다. 데이터 원본을 변경하는 경우에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만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 내용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데이터 원본 변경할 때 폼 보기에서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기 4번입니다. 데이터 시트가 표시되는 위치를 폼의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설정하기 위해서 분할 표시 폼 방향 속성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쵸? 자, 5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폼 보기와 데이터 시트 보기 모두 변경할 수 있으므로 5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5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학생 테이블에서 학년 필드가 1인 레코드의 개수를 계산하고자 한다고 하네요. 이때의 수식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도 저희가 파트 1에서 봤던 문제 같긴 한데요. 자, 도메인 집계 함수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까요? 도메인에서 조건에 맞는 자료를 대상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 형태가 다 동일했습니다. 그쵸? D하고 어떤 함수들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각 인수의 형태가 동일한데요.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세 번째 인수가 각각 큰 따옴표로 묶어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해당 부분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56번 문제를 보게 되면 56번의 정답은 우선 4번이 되는데요. 자,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dcount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다. 그쵸? dcount 함수를 적어주고요. 아스타 별표 레코드 개수 구하기 위해서 아스타 별표 적어주면 되겠다. 그쵸? 어디에서? 학생 테이블이죠. 학생 테이블을 큰 따옴표 안에 묶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건을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학년이 1학년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조건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5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학생 테이블의 기본 키가 학번 필드라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약간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구가 추가된 것처럼 보이네요. 자, 그런데 기본 키라고 하면 기본 키는 중복이 안 되고요. 그리고 널 값이 허용이 안 됩니다. 널 값이 허용 안 되므로 레코드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기본 키 필드를 사용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 테이블의 학번 필드를 이용하더라도 학번 필드를 이렇게 이용을 하더라도 기본 키 필드는 널 값이 없으므로 레코드 개수가 정상적으로 잘 출력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겠고요. 아래와 같이 작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기 3번 보면 각 인수를 큰 따옴표로 묶어주지 않았으므로 오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5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네, 다음으로 5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SQL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아래쪽에 있는 SQL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제도 저희가 파트 1에서 봤던 문제 같긴 하네요. 자, 우선 select from where절이 있습니다. 그쵸? 자, from T1과 T2라는 테이블이 있는 것 같습니다. T1이라고 하는 테이블과 T2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는 것 같네요. 해당 테이블에서 T1 테이블의 품번 필드와 T2 테이블의 제조사 필드를 가져오려고 하네요. 자, 왜요? 조건절을 한번 볼까요? T2 테이블의 소재지 필드가 서울 또는 수원,
자, in 같은 경우는 5월과 똑같다, 그쵸? T2 테이블의 소세지 필드가 서울이나 수원에 해당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and 조건입니다. 그리고 T1의 품번 필드와 T2의 품번 필드가 같은 레코드에 대해서 T1 테이블의 품번 필드, T2 테이블의 제조사 필드를 가지고 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5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다른 보기들도 한번 볼까요? 보기 1번입니다. 테이블 T2에서 소재지가 서울 또는 수원까지는 맞는데요. AND기 때문에 이거나가 아니라 수원이고가 맞겠다. 그쵸? 보기 1번 내용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보기 2번입니다. T1과 T2의 품번이 일치하면서 맞는 말이네요. 소재지는 서울과 수원이어야 되는데 제외한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네요. 보기 2번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3번입니다. 테이블 T1의 품번 필드와 테이블 T2의 소재지 필드만 SQL 실행 결과로 표시된다고 하는데요. T1의 품번 필드 맞다. 그쵸? T1의 품번 필드는 맞는데요. T2의 소재지가 아니라 제조사 필드가 맞겠네요. 따라서 보기 3번도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7번의 정답 4번 맞다. 그쵸? 5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5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와 같은 결과를 표시하는 SQL문을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아래의 보기를 보면 select가 있고요, from이 있고요, 그리고 order by가 있습니다. order by는 정렬을 설정하는 구문이 되겠는데요. 자, select가 있고요, from이 있고요, 그리고 order by를 통해서 정렬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보기들 보면 from book이라고 하네요. book이라고 하는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관련 내용을 출력하는 것 같은데요. select asta라고 하면 모든 필드를 출력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order by에 의해서 정렬을 설정하는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우선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게 되면 출판 연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출판 연도가 아니라 출간 연도네요. 자, 아무튼 출간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출간 연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습니다. 자, 오름차순 당연히 아시죠? 1, 4, 3, 2와 같은 게 있으면 1, 2, 3, 4와 같이 갈수록 올라가는 것이 오름차순입니다. 갈수록 커지죠. 그래서 출간 연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오름차순 정렬을 하기 위해서 출간 연도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 ASC를 적어서 오름차순을 명시해 주어도 됩니다. 자, 해당 부분을 보게 되면 출간 연도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요. ASC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것은 3번이 되겠네요. 5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간 연도가 2018년은 동일한데요. 동일할 때 저자가 김DB와 이연산이 있는데요. 김이 먼저 나오네요. 저자 필드도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에 제시된 그림처럼 결과를 표시하는 것은 보기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출간 연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자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5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5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폼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해당 문제도 저희가 파트 1에서 봤던 것 같은데요. 한번 보기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업 속성을 설정하면 포커스를 다른 개체로 이동하기 위해서 폼을 닫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은 팝업이 아니라 모달에 관한 설명이 되겠다. 그쵸? 따라서 보기 1번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모달 같은 경우에 폼을 모달 대화 상자 형식으로 열지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폼이 모달이게 되면 폼이 열려 있을 때 다른 화면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팝업이 아니라 모달에 관한 설명이 되겠고요. 팝업은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쇼핑몰에 가면 공지사항 같은 것이 팝업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띄울지 여부를 설정하는 것이 팝업 속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레코드 잠금 속성의 기본값은 잠그지 않음이 맞다. 그쵸? 자, 해당 부분 저희가 파트 1에서 봤는데요. 레코드 잠금,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레코드를 편집하려고 할 때 레코드 잠그는 방법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잠그지 않음이 있고요. 모든 레코드, 편집한 레코드가 있습니다. 잠그지 않음이 기본값이고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편집할 수 있는 내용이 잠그지 않음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레코드는 모든 레코드를 다른 사용자가 편집할 수 없도록 설정하는 것이고요. 편집할 레코드는 한 번에 한 사람만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코드 잠금 속성의 기본값은 잠그지 않음이 기본값이고요. 이 경우에 레코드 편집 작업 완료되기 전에 다른 사용자가 레코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레코드 편집 가능한 내용이 잠그지 않습니다. 그쵸? 따라서 보기 2번 내용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5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기 3번입니다. 그림 맞춤 속성은 폼의 크기가 이미지의 원래 크기와 다른 경우에 다양한 확대 축소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 파트 1에서 말씀드렸듯이 출제 빈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요. 폼의 크기가 이미지의 원래 크기와 다른 경우에 확대 축소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속성은 그림 크기 조정 모드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림 크기 조정 모드에 관한 속성이고요. 따라서 보기 3번 내용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보기 4번 레코드 집합 종류 속성의 값이 다이너셋인 경우에 원본 테이블에 업데이트는 안되며 조회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 파트 1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스냅샷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도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기 4번도 사실 출제 빈도가 아주 낮은 내용인데요. 그리 어렵지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레코드 집합 종류에는 다이너셋이 있고요. 다이너셋, 업데이트 일관성 없음, 스냅샷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 같이 볼게요. 자, 우선 저희가 액세스 개체 중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쵸? 테이블 첫 번째가 있고요. 테이블 뭐 두 번째, 그리고 뭐 테이블 세 번째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테이블 관에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서 어떤 데이터를 표시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테이블을 바탕으로 쿼리를 만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또 다른 쿼리를 이용해서 쿼리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테이블이나 쿼리를 이용해서 폼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보고서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이너셋 같은 경우에 기본값인데요. 즉, 레코드 집합 종류 속성의 기본값은 다이너셋이 됩니다. 폼에서 어떤 데이터를 수정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폼과 연결된 원본 테이블도 바뀐다고 하는데요. 폼에서 어떤 내용을 수정하게 되면 폼에서 사용한 예를 들어서 테이블 3번을 수정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폼과 연결된 테이블에도 해당 내용이 반영이 되게 되고요. 그 원본 테이블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테이블, 예를 들어서 테이블 3의 값이 바뀌게 됨으로써 다른 테이블에도 값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 다이너셋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이너셋으로 하게 되면 수정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속도가 느리게 돼요. 그래서 다이너셋 업데이트 일관성 없음 같은 경우에 현재 폼과 연결된 테이블까지만 수정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는 것이 다이너셋 업데이트 일관성 없음이 되겠습니다. 즉, 해당 폼을 수정하게 되었을 때 테이블 3에서만 수정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스냅샷은 폼에서 수정이 안 되는 형태로 조회만 가능한 형태가 스냅샷이 됩니다. 그런데 보기 4번에 보면 원본 테이블에 업데이트는 안 되며 조회만 가능하다고 하니 스냅샷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5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레코드 잠금의 기본값은 잠그지 않음이며 잠그지 않음 같은 경우에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레코드를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보기 2번이 올바른 보기가 되었습니다. 5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6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폼에서 컨트롤의 탭 순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탭 순서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했었는데요.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쵸? 기본적으로 컨트롤을 작성한 순서대로 탭 순서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탭 정지 속성이 아니오인 경우에 탭 순서 설정을 하지 못하겠다, 그쵸? 말 그대로 탭 정지를 안 할 거야 라고 설정한 거기 때문에 탭 순서 설정을 하지 못하게 되겠고요. 자동 순서 단추를 클릭하면 탭 순서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탭 순서가 설정되게 됩니다. 해당 부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보기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마법사 또는 레이아웃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폼을 만들 경우에 컨트롤이 폼에 표시되는 순서대로 탭 순서가 설정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위쪽에서 아래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탭 순서가 설정된다는 내용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기 1번 내용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기본적으로 컨트롤을 작성한 순서대로 탭 순서가 설정되는 것 맞다, 그쵸? 그리고 레이블에는 설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레이블에서는 탭 순서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기 2번의 내용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위쪽에 레이블 컨트롤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레이블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딱 입력된 데이터만 출력을 해요. 그리고 본문에 어떤 필드들이 이렇게 출력되어 있는 형태가 있다고 했을 때 해당 레이블에는 탭이 정지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데이터를 수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레이블 컨트롤에는 탭 순서 설정할 수 없다는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기 3번입니다. 탭 순서 대화 상자를 이용하면 컨트롤의 탭 순서를 드래그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 저희가 파트 1에서 충분히 학습했던 내용이므로 당연히 맞는 보기라고 생각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탭 순서를 드래그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6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탭 순서에서 컨트롤을 제거하려면 컨트롤의 탭 정지 속성을 얘가 아니라 아니요로 설정하면 되겠다. 그쵸? 따라서 6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도 당연히 맞출 수 있어야 돼요. 탭 순서에서 컨트롤을 제거하려고 하면 탭 정지 속성을 아니오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6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회 기출 문제 모두 풀이를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파트 1에서 빈출되는 개념과 함께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파트 2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6회의 기출 문제 풀이를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기 같은 경우에 합격 후기가 굉장히 많기는 한데요. 파트 1과 파트 2 2회의 부분을 학습하고 합격하셨던 분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합격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자 추가 문제를 제작을 했습니다. 즉 시험 전날에 보기 위한 추가 문제를 제작을 했는데요. 해당 추가 문제에서 딱 두 문제만 더 맞추자는 생각으로 추가 문제를 제작을 했고, 해당 추가 문제는 교재를 구매하셨던 분들은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파트 1과 파트 2 그리고 추가 문제를 학습하면 필기시험 60점 커트라인 내에 떨어질래야 떨어지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잘 학습하셔서 꼭 빠르게 컴활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필기보다 실기 학습할 때 조금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기의 경우에 관련 내용들은 실기 OT 영상부터 해서 같이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빠른 필기 합격을 응원하고요. 빠르게 실기도 함께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